시험 얘기는 아직 없지? 학교에서? 언제인지 나왔어요, 일단. 언제?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돼요. 6월, 잠시만. 계양이지, 계양. 아, 맞을 거예요. 1학기 기말 6월 30일부터 7월 며칠? 3일이요. 7월 3일? 목요일까지네. 월화수목일 거예요. 응? 아, 월화수목일 거예요. 월화수목이네. 그 날짜만 나온 거지? 딴 건 안 나오고. 진짜 맞을걸요? 나중에 한 번 더 확실해지면 얘기해줘. 자, 보자. 그럼 특수 상대성 이론 요거 우리 공부를 한번 해보지. 정리를 한번 해보지. 특수 상대성 이론이 나오기 전 단계를 조금 알아두면 이런 게 있죠. 이제 상대성 원리. 상대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대성. 그런데 뉴턴 시대에도 상대성이 있었어. 갈릴레오. 갈릴레이의 그 상대성은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우리 상대 속도 있죠. 상대 속도라는 것은, 물체의 속도에서 관찰자의 속도. 이걸 빼는 거죠. 즉,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보인다. 라는 거야. 그런데, 이 상대 속도를 우리 이렇게 구하잖아. 지금도. 근데, 실제로는 식이 이게 아니라는 거지. 상대론적 그 상대 속도는 상대론적 상대 속도 예를 들어서 뭐 u와 v u의 속도 v의 속도 뭐 이렇게 하면 상대론적 속도는 뭐 니네는 배우지는 않는데 이렇게 돼요 실제로.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 갈릴레오의 그 상대성 원리는 뉴턴 역학에 그대로 적용이 돼요. 뉴턴 역학에. 그런데 이제 아인슈타인으로 넘어오면서, 상대성이 좀 더 구체화돼가지고, 어떤 부분이 되느냐 하면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 때에 대한 것을 포괄하게 되는 거야. 이거는 뭐냐면 아주 느려졌을 때, 그지? 물체 운동이 빛의 속도에 비해서 굉장히 느릴 때 운동만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얘와 얘의 속도가 굉장히 빛의 속도에 대해서 느리게 되면 이 밑에가 제곱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리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운동들은 이 부분이 이제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물체가 10m/s로 가고, 그죠? 그 다음 쟤도 10m/s로 간다. 그럼 이거는 사실상 우리가 볼 때는 이런 거죠. 요걸 요렇게 설명해 줄게. 이렇게 하면 헷갈릴 테니까.
여기 기차가 이쪽으로 10m/s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활을 쐈다. 근데 활도 10m/s로 날아간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관찰자가 볼 때는 이게 얼마로 보인다? 20m/s로 보인다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그런데 빛의 속도가 점점 그러니까 물체의 속도가 빛의 속도에 가깝게 점점 빨라지게 되면, 뭐 0.8c, 0.9c, 뭐 이런 식으로 빨라지게 되면, 위에 그 상대성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진다는 얘기야. 이걸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성에 대한 개념이 확장이 되는 겁니다. 속도가 빨라졌을 때를 포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책에도, 뭐가 제일 처음 나와 있느냐면 상대 속도 개념이,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게 갈릴레이의 상대성을 얘기해 주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해서 쭉 오다가, 마이클슨 몰리가 뭘 하게 되냐면, 마이클슨 몰리 실험 왜 나왔을까? 이건 갑자기 뜬금없이 왜 나왔을까요? 이 앞에까지 무슨 얘기들이 오갔냐면, 뉴턴 때부터 해가지고, 뭐 뉴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빛에 대한 이게 입자냐 파동이냐의 싸움이 계속 있었죠. 뉴턴 같은 경우는 입자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고, 그 사이 여러 학자들은 또 파동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굉장히 많았어. 근데 쭉 오다가 영의 실험,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구 맥스웰, 그죠? 맥스웰 전자기파를 예언까지 해요. 맥스웰 그 방정식 4개를 유도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맥스웰이 빛은 전자기파의 일종일 것이다 라는 거, 그거까지 예견을 합니다. 속도까지 다 구해가지고 이론적으로, 이 사람 이론, 얘는 실험. 그래서 완전히 파동으로 굳어지죠. 여기서 파동이다 이렇게 파동이라고 굳어지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파동은 뭐만 알고 있었느냐 하면, 지금 얘기하는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이렇게 구분한다. 역학적 파동하고 전자기파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맥스웰은 전자기파를 예언은 했지만 아직 실제로 실험을 못했어. 어쨌든 파동은 우리가 알고 있는 파동을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거밖에 몰랐다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거는 반드시 매질을 타고 다녀야 되는 거야. 요건 매질 필요 없습니다. 매질이 필요 없지만 요건 필요해요. 근데 그 당시 과학자들은 뭐만 알았다? 이것만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찾으려고 했냐면 빛의 매질을 찾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빛도 당연히 이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왜? 실험이라든지 이론이 완벽하게 DC 파동이라는 걸 알려줬으니까. 그래서 마이클슨 몰리가 뭘 찾으려고 했다? 빛의 매질을 찾는 시도를 한 거야. 근데 빛은 어디에 속하냐면 여기에 속하거든? 매질이 있을 리가 없겠죠, 일단 결론은. 근데 이 실험을 쭉 했는데
이제 이 빛의 매질을 뭐라고 불렀냐면 가상의 물질이잖아. 없으니까. 이걸 이제 에테르라고 그 당시 사람들 불렀거든. 천상의 물질이다. 이렇게 불러줬는데 저걸 찾는 실험을 어떻게 했지만 실패를 했죠. 그죠? 근데 이 결과를 토대로 누구? 여기에서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 결과를 이용을 해서 뭘 알아내느냐면 빛의 속력은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생각을 하니까 모든 게 또 다 풀어지는 그런 쪽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한 번만에 이렇게 딱 생각한 게 아니고 그 당시까지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빛에 대해서 고민했었어. 연구도 하고 계속 고민하다가 이 실험이 어떻게 보면 아인슈타인이 지금까지 고민하는 걸 좀 해결해주는 아이디어를 준 거죠. 그렇게 해서 빛의 매질은 없고 그리고 빛은 어느 쪽으로나 이 관측을 했을 때 일정한데 그 당시 사람들은 뭐가 일정하다고 생각을 했냐면 공간과 시간이 일정하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럼 지금 사는 사람들도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일부 이과생들 빼고 다 그냥 뭐 일정하지. 이게 변해 안 되네. 시간 시간 똑같이 24시간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근데 아니죠. 그래서 빛의 속력만 일정하고 모든 것은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우주의 상수를 예로만 가정을 한 거죠. 그리고 요것들이 이제 나중에 아인슈타인은 이 둘을 또 합쳐서 시공간이라고 표현해요. 시간과 공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공간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중력에 대한 이론도 발표하죠. 그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야. 알겠지? 요즘은 뭐 보니까 여러 가지 우주론 중에 시뮬레이션 우주라는 거 들어봤어? 들어만 봤어요. 들어봤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거? 그건 무슨 우주예요? 선생님도, 그냥 이렇게 흘러가면서 슬쩍 보긴 했는데, 터무니없는 건 아니에요. 그 이론도 아주 조금, 유래가 있어. 실행하는. 이 우주 전체가 일종의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거죠. 그 중에 그 시뮬레이션 우주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 시공간 있죠. 시공간을 얘기하는 게 우리는 중력이라고 알고 있잖아.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에서 말한 중력. 그 중력이 일종의 컴퓨터 시뮬레이션의 코딩이라는 거지. 코딩과 매우 유사하대요. 선생님은 컴퓨터를 아주 잘하지를 못하니까 그쪽에서 잘하는 사람들은 보면 정말 유사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지.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런 중력도 잘 모르고 그죠? 컴퓨터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데 미래적으로 좀 영잘 모르긴 하죠. 그렇죠. 둘 다 매우 박식한 아주 뛰어난 사람이라면 그 둘의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못 믿는 이론들이 즉 검증이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나중에 되면 검증이 될 수도 있잖아. 그죠? 뭐 이런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들도 처음에 얘기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런
얘기가 오갔죠. 그죠? 뭐 전문가 집단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얘기들이었거든. 그리고 보세요. 이 빛이 우리는 지금 이제 이중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중성이 하나의 성질로, 자연의 성질로 받아들이는데 거의 몇천 년 동안, 몇천 년 아니지. 거의 한 1000년 가까이, 그죠? 아니, 몇천 년 되겠다. 아주 고대부터 따지면. 그죠? 엄청 이거 갖고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지금. 그리고 점점 새로운 것들이 막 밝혀지고, 과학 이론이 기하급수적으로 쫙 성장한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이 따라가기가 힘든 것 같아. 어쨌든, 우리 과학의 발전사를 일종의 이렇게, 하나의 이론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알았어요, 지금? 어디 갔다 왔어? 네. 아. 싫어가지고. 잘 나와요? 지금 밥도 못 먹고 하려고. 밥도 못 먹었어? 아유, 힘들다, 힘들어. 하고 상생 일어났어. 응? 상대성이로. 112페이지. 네네. 자, 그래서, 일단, 마이클슨 몰리 실험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일단 꼭 알아두시고, 이 아인슈타인이 여기에서 특수 상대성 이론의 그 실마리를, 풀어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특수 상대성 이론은 어떤 이론이냐면, 일반 상대성 이론과 특수 상대성 이론이 있잖아요. 그죠? 조금 비교해서 한번 봅시다. 자, 일단 얘는 무엇에 대한 거냐면 관성계에 대한 거야. 관성계. 알겠죠? 자, 그러면 이건 뭐냐면 비관성계를 포함하는 겁니다. 뭐 이거는 그냥 참고 삼아 비교해서 요걸 잘 구분하기 위해서 같이 보는 것 뿐입니다. 그럼 이걸 다루는 건 아니고. 관성계가 뭡니까? 관성계. 관성계는 뭐예요? 관성계. 그 시간에서 관찰자를 기준으로 하는 그 좌표 같은 그거 있잖아. 좌표계? 좌표계의 종류인데, 그럼 관성계 어떤 좌표계입니까? 움직이는 물질이 아니죠. 관성계. 여기 좌표계 맞는데, 어떤 좌표계를 얘기하는 거죠? 속도 움직이는 좌표계인데. 그 움직이는 게 어떻게 움직이는 걸 얘기하는 거야? 속도로. 그렇죠. 관성계 하면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정지 관성계하고 운동 관성계인데, 운동이 어떤 운동? 등속 운동.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가속도 운동도 있잖아. 그죠? 이거는 뭐라고 하느냐? 이걸 이관성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여기에서는 정지하고 있는 관찰자가 움직이는 물체가 일정한 속도로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찰하는 거, 또는 관찰자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면서 정지 또는 일정하게 가는 물체에 대해서 관찰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움직임이 뭐야? 정지 아니면 일정한 속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건 뭐냐? 이거는
가속 운동하는 걸 포함하는 거야. 가속 운동을 하면 그게 중력이나 똑같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중력은 가속 운동하고 차이가 없다라는 게 이쪽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이제 중력에 대한 얘기인데, 그게 가속 운동과 같은 결과물이다. 구별이 안 된다. 똑같이 취급해도 된다. 그런 이론. 알겠죠?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은 이 관성계에 대한 거예요. 관성계. 관성계에 대해서 관찰자가 정지 또는 등속. 상대 그 관찰 대상인 물체도 정지 아니면 등속 운동. 요것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의 두 가지 가정이 있습니다. 두 가지 가정. 첫 번째 가정은 상대성 원리입니다. 상대성 원리. 그전에도 상대성 원리가 있었다고 그랬죠. 근데 요 상대성 원리는 뭐냐면,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 법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동일하게. 자, 관성계는 우리가 방금 이제 알았잖아요. 그죠? 자, 내가 니네를 보고 있다. 그럼 뭐야? 나 관성계. 니네도 관성계. 됐죠? 내가 이렇게 일정한 속도 움직이면서 니네 보고 있다. 나 관성계, 니네 관성계. 됐죠?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관성계인 게 있을까? 없죠. 우주 자체가 가속으로 팽창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구도 회전 운동을 일단 해버리고 있고, 그리고 공전하고 태양계도 회전하면서 또 움직이고 있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해서는 관성계는 없죠. 없지만 우리가 우리끼리만 이렇게 개를 딱 이렇게만 본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라는 것 자체의 의미를 크게 부여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물리 법칙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물리 법칙. 뭘 물리 법칙이라고 해요? 우리가 물리 법칙을 이렇게 배워보면서 배워왔잖아. 물리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법칙.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자연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간단한 이론 뭐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요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물리량 뭔지 압니까? 물리량이 뭐야? 물리량. 또 물리량은 또 뭐라고? 물리법칙에서 쓰이는 아는데 설명 못하겠다. 그죠? 이게 분필인데 분필이 뭔지 잘 모르겠다. 뭐 그런 거잖아. 그죠? 우리가 공부를 그렇게 했어요. 솔직히. 이게 객관식 형태로 공부를 하다 보면 아는데 설명 못하는 그런 부작용이 많아요. 그죠? 이게 뭡니까? 이랬을 때, 분필 지우개입니다. 했는데, 분필 지우개가 뭐죠? 그러면, 이렇게 되는 현상하고 좀 같은 거라 보시면 돼요. 다 아는 거야, 아는 거. 말해주면, 그렇지, 뭐 당연한 거죠. 설명 잘 하시는, 뭐, 이렇게 되는 건데, 내가 하려고 하면, 뭐부터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자, 물리량 사이에
관계를 설정해 주는 게 물리 법칙입니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F는 MA. 이게 뭐예요? 물리량이죠. 얘네들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그것을 그렇죠. 얘기해 주는 게 물리 법칙이에요. 그걸 우리가 자연을 설명하는 어떤 이론이다. 이렇게도 표현해도 되는 거고. 그죠? 다양한 형태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당연한 거죠. 뭐 이 하나를 갖다가 뭐 딱 한 가지로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칠판 지우는 도구입니다. 라고 할 수 있지만 자는 사람한테 집어 던지는 물건이 있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해도 되고. 그죠? 다양하단 말이에요. 기능이 많죠. 자, 그래서 요거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이 뭐죠? 두 번째 과정? 두 번째 과정이 강도 불변의 원리. 이게 희한한 게, 빛의 속도로 달리면, 자, 예를 들어서, 얘가 빛의 속도로 간다라고 쳐보자.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 존재가 빛의 속도로 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다시 뭔가를 쐈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뭘 쐈어요. 근데 얘도 빛의 속도로 간다. 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고전적인 상대성 원리는 이게 어떻게 됐었죠? 이 C가 돼야 되잖아. 우리가 보기에. 그죠? 출발하고 있는데 여기 탄 사람이 다시 뺑 쏘니까 이 C로 가야 되겠죠. 비행기가 가고 있는데 미사일 뺑 쏘면 미사일 더 빨리 쫙 가잖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상대성 원리에서는 이렇게 되면, 얘의 속도 곱하기 얘의 속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자, 요거 하니까 여기 1이죠. 2분의 2C네. C네. 그냥 똑같이. 그렇죠. 이렇게 해도 얘가 가도 C로 보인다는 거죠. 만약에, C 말고, 얘를 갖다가 0.6으로 하고 요거 0.8로 한번 해볼까? 요거 계산 한번 해보세요. 얼마로 나오는지. 저 식에 넣어가지고. C보다 더 작네요. C보다 작게 나오죠. 절대 크게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해서, 광속 불변의 원리, 즉, 광속이 우주에서, 일정한 값을 가지고, 요거보다 빠른 게 없다라는 거죠. 요거보다 빠른 게. 질량 가진 물체가, 강속에 점점 가까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들어간 에너지 아니 기관차 정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 이게 점점 빨라지면요. 얘가 질량이 점점점 커져요. 무슨 뜻이냐면 얘가 이 운동 에너지가 질량화 되는 거예요. 질량은 에너지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질량이 점점점 커지기 때문에 그 질량을 가속시키기 위한 이 R자임 있죠. 이게 엄청나게 커지면, 그죠?
이 가속시키기 위해서 가속을 조금이라도 시키려면 이 값이 엄청나게 커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에 접근하면 빛의 속도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게 질량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빛의 속도가 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질량이 없어져야 돼. 내가 빛의 속도 간다 그러면 질량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SF 영화 같은 것들 보면은 이상한 막 장면들 나오잖아요. 벽 뚫고 가고 막 엄청 빠르면 다 통과하고 뭐 그런 현상들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하고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그런 현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일정하려면 자연스럽게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은 공간이나 시간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 얘기들이 이제 우리 책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진공 중에서 진행하는 빛의 속력은 관찰자나 광원의 속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그럼 하나 물어볼게. 방금 읽어드렸잖아요. 진공이 아닌 곳에서는 어떨까요? 진공이 아닌 곳에서는 빛의 속도가 일정할까 안 할까? 아니요. 빛의 속도가 일정하죠.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안 달라지면 어떤 현상이 없느냐 하면 빛의 굴절 현상이 없어져요. 제 수증기만 있어도 바로 그러니까 우리 이 안경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안경 껴도 똑같아. 제 수정체도 망하죠. 그렇죠. 수정체도 그냥 볼 수가 없겠죠. 그죠? 제대로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따라서 속도가 차이가 나요. 진공 중에서만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면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진공에서는 그 다음에 물 속에서 물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진공과 물, 뭐 유리라고 해도 상관없고 빛의 파장에 따라서 우리가 색깔 나누죠. 네, 그렇죠. 그죠? 뭐 빨주, 노초, 파남, 보라고 하면 자 어디가 파장이 짧은 거니? 일단 여기 파장이 짧죠? 파장 짧다. 요 파장 길다. 자, 둘 중에 어떤 게 굴절이 심한지 압니까? 파장이 파장이 길면 잘 꺾일까? 짧으면 잘 꺾일까? 왠지 짧을 수 짧아야 잘 꺾여요. 근데, 자, 뭐 물어보고 싶으냐면, 자, 여기를 통과할 때, 그죠? 물을 통과할 때, 꺾이는 정도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뭐가 나타나죠? 그렇죠? 저기, 스펙트럼이 나타나죠? 빛이 산란해죠. 스펙트럼 뭔지 압니까? 네, 알아요. 배웠죠? 무지개가 나타나는 거죠. 왜? 색깔별로 꺾이는 정도가 달라지니까 가치가 이렇게 나뉘어지잖아. 진공에서도 이게 달라질까? 라는 거죠. 진공에서는 색깔별로 속도가 다 같습니다. 그리고 서로 꺾이지 않아요. 그럼 그냥 쭉 그렇죠. 꺾이질 않고. 그래서
진공에서는 빛의 속도가 전부 다 같습니다. 빛의 속도가 꺾일 때, 꺾이는 현상이, 즉, 매질이 다르잖아. 그지? 다른 매질 쪽으로 들어갈 때 꺾이는 이유 자체가, 꺾이는 정도가 차이 나는 자체가 빨간색의 물속에서의 빛의 속도랑 보라색의 물속에서의 빛의 속도가 달라요.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굴절 현상이 생기는 거야. 근데 진공에서는 얘네들 속도가 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이 강속 불변의 원리, 이거는 어디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진공 중에서 진행하는 빛의 속력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진공입니다. 알겠죠? 그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특수 상대성 이론은 간단하게 이건데, 실제로는 특수 상대성 이론은 그 로렌츠 변환입니다. 로렌츠 변환. 로렌츠 변환이 뭐냐면, 니네들 이거 본 적이 있을 건데, 렌즈 상수 보험막 같은 로렌츠 인자라고 해가지고, 이거 본 적 있죠? V 제곱 쓰지 않아. 보고 싶진 않아. 이거 있었잖아. 그지? 이게 유도되는 과정이거든. 이거 이제 그 좌표 변환 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좌표 변환 자체는 쉽지는 않아요. 좌표 변환 공부를 하려면 쉽지 않은데, 그걸 하게 되면 로렌츠 변환이 자동으로 나오는데, 왜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인데 로렌츠의 변환이고 인자를 해야 되느냐? 로렌츠가 먼저 했어요. 알겠어요? 그 좌표 변환을 먼저 유도를 했는데, 로렌츠는 그거를 다른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서 했고, 그리고 그게 의미하는 거를 사실 몰랐어. 근데 아인슈타인이 이걸 하면서 자기가 독자적으로 했는데 로렌츠 변환이 나온 거죠. 얘도. 똑같이 나온 거야. 그래서 특수 상대성 이론은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지만, 특수 상대성 이론의 핵심은 로렌츠의 변환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인자도 로렌츠의 인자라고 하지 아인슈타인의 인자라고 안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이 로렌츠의 인자를 나중에 뭐 대학 가면은 특수 상대성 이론 배울 기회가 있으면 배우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요 인자만 이용을 해서 수치 변환하는 것만 합니다.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이 과정을 두 개를 해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현상들이 나옵니다. 어떤 현상들이 나오느냐? 요거에 따라서 쭉 우리가 연구를 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동시관계 없잖아. 없다라는 게 보다는 동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네? 뭐 이런 거죠? 그죠? 둘이 같이 여기 와서 수업 듣는데 이게 동시에 수업을 듣는 건지 따로 수업을 듣는 건지 말하기에 따라 다 달라진다는 거죠. 동시라는 게 정말 웃긴 거죠. 내가 이 글 쓴 거를 갖다가 동시에 봤다라고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거 있죠. 같이 여기 있는데 그죠? 동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시간이 지연이 되더라. 지연이라는 표현과 팽창이라는 표현을 같이 쓰는데 이것 때문에 학생들이 겁나게 헷갈려해요. 시간 지연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시간이 1초라는 게 있잖아. 1초. 1초가 똑딱이잖아. 그죠?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똑딱 요 길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똑딱 이렇게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시간 지연이다라고 하면 보세요. 여기서 보는 사람이 이쪽 사람을 보면은 1초 간격이 이렇게 커졌어요. 그 얘기는 자기는 2초가 지난 시점인데 여기는 1초만 지났네? 이런 개념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A가 보면 B를 보면 느리게 가는데? 이 시계 느리게 가는데 내 시계 2초인데 얘는 1초 지났네? 지연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나는 시간이 1초 똑딱인데 얘는 똑딱이네? 시간이 팽창됐다. 이렇게도 본다는 거죠. 그래서 팽창이 지연이라는 표현과 동일하다는 거. 알겠죠? 요거 아셔야 돼요. 요게 이제, 이 시간 지연 개념을 이해하는데 핵심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떨 때, 누가 봤을 때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만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뭐가 생기죠? 길이, 수축. 그죠? 가는 방향으로 겁내 빨리 가면 어떻게 돼? 길이가 짧아져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선생님이 이거 얘기하면서 우리 옛날 도사들의 뭐를 얘기해 줬습니까? 축지법. 축지법이 굉장히 과학적인 맞잖아. 근데 광속으로 움직이면 굳이 축지법으로 쓸 이유가 없는 거야. 그럼 광속으로 안 움직인 거지. 광수가 근접한 속도. 그렇지. 그러니까 땅을 접어 달린다라는 게 겁내 빨리 달리면 땅이 접힐 정도로 길이 수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옛날부터 나왔던 거잖아, 사실. 이게 나오기 전일걸? 경공수라고 완전히 다른 거라고 그랬잖아. 경공수는 뭐라고 그랬어? 몰라. 천천히 내려가야 돼. 지금 아니야? 경공수는 이제 몸을 가볍게 해갖고, 그죠? 막, 점프하고, 그것도 빠르긴 빠르죠. 가벼워졌으니까. 그죠? 근데 축제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 숙제는 이거죠. 길이, 수축. 빨라지면 길이가 짧아져 보이고. 참, 옛날 사람들 대단하죠. 실제 있었던 거 아니야? 경험하지 않고 이거 어떻게 알아? 그치? 알 수 없습니다. 자, 이 셋 중에 이제 시험 문제로 등장하면 어떤 게 제일 어렵다고 그랬어요? 이 셋 중에, 시간 제한? 어떤 게 제일 어렵게 이제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부분이 되느냐? 동시에 상대성. 이게 제일 어려운 개념이에요. 알겠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뭐, 수능이나 이런 데서 나와도 요것 때문에 애들이 죽어나가요. 자, 그리고,
이 개념이 이제 뭘로 가느냐 하면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 뭘 다 끌어내는 겁니까? 현대 과학의 에너지들. 그죠? 예를 들어서 핵융합, 그 다음 핵분열 등등, 그런 내용들 다 여기에서 시작되는 건데, 그래서 뭐 별에 대한 것들부터 해가지고, 뭐, 무기들, 그죠? 그 다음에 발전,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개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은 일단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잘 기억해 두시고, 자, 요거 그러면 이제 한번 봅시다. 요게 이제 115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115페이지. 자, 이게 이제 뭐 한 관성계에서 동시에 일어난 두 사건은 다른 관성계에서 볼 때 동시에 일어난 게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요걸 한번 볼까? 자, 이쪽으로, V의 속도로 가는데, 뭐, 빠른 속도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근데 저게, 일정한 속도예요. 등속입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움직임에 대해서 V로 표현하고, 일반 상대성 이론 아까 있었죠? 그거는 얘가 A의 가속도로 간다. 이런 표현을 주로 써요. 차이점이 있죠? 요건 등속이기 때문에, 빨라도 등속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광원이 있다, 광원. 여기 광원이에요, 광원. 여기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면, 광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빛 검출기가 존재한다. 이런 거죠. 그리고 관측자가 여기 한 명 있고, 여기도 관측자가 여기 이렇게 있는 경우입니다. 보통은. 그래서 요게 A, B 검출기고, 그 다음에 요게 뭐 뭐 철수하고 영희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데, 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거죠. 자, 빛에 여기 한 곳에서 딱 나오는 거는, 얘가 보나 어때요? 동실까, 아닐까? 빛이 이렇게. 동시에, 동시 아니에요? 가와 나. 왜 아니야? 광원이 하나인데? 번쩍인데? 얘 광원이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얘가 보든 동시잖아요. 동시에 나올 수밖에 없지. 어떻게 따로따로 나와? 발생하는 거, 빛이 발생하는 거. 그러니까 빛이 발생하는 게 이쪽으로 가는 거하고 이쪽으로 가는 게 동시에 뻥 하고 간다라는 뜻이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하고 달라요, 이거하고. 검출기가 가운데 있고, 강원이 여기 따로 있으면, 여기 있는 사람과 여기 있는 사람이 봤을 때,
동시에 빛이 나왔느냐라고 했을 때 동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문제 조건에 따라서 이제 그게 달라지겠죠. 요거는 강원이 하나이기 때문에 강원이 하나인 거는 동시에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봐봐. 빛이 일단 출발했지만 지금 이 A는 우주선이 이쪽으로 V의 속도로 아주 빠르게 가고 있기 때문에 도착하기 전에 이 앞쪽으로 이만큼 오죠. 그 다음에 B는 이쪽으로 조금 가버리죠. 그죠? 그러면 빛은 누가 먼저 도달하느냐 하면 여기 A 쪽에 먼저 도달한다고 누가 본다? 나는 본다는 얘기야. 즉 광원은 동시죠. 그죠? 빛 도달은 A 먼저 B 나중 이렇게 가죠. 얘가 볼 때는 어때요? 얘가 볼 때는 광원에서 나가는 광원 빛은 동시입니다. 얘도 동시. 그러나 도착. 자, 빛 도달은 A, B에는 동시에 일어나는 걸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같으면? 요 거리가 같으면. 그죠? 거리 같고 빛의 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똑같기 때문에 가가 얘랑 얘를 동시에 본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 가가 요 빛이 동시에 이쪽으로 가는 걸 보고 그 다음에 동시에 도착한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얘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알겠죠? 이런 방식이에요. 반대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얘에 대해서 조건을 주고 얘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하려면 얘가 본 것을 얘가 어떻게 하겠느냐 또는 이 거리가 어떻게 되겠느냐 다양하게 낼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수직으로만 가는 걸 얘기하는 건 또 아니에요. 대각선으로 보는 것들도 있습니다. 문제에서. 다양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동시성을 문제를 보면서 조금씩 여러분들이 적응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이런 경우, 강원이 하나인 경우, 두 개인 경우,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냥 동일선상이 직선상으로만 가는 게 아니고 대각선을 움직이는, 즉 이쪽과 이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막 나온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들을 조금 정리를 하지 않으면 요거는 그때그때 풀게 되면 헷갈릴 확률이 매우 높은 부분이다. 알겠지? 요거는 우리 문제 풀면서 좀 많이 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116페이지 시간 지연 요거 한번 보죠. 시간 지연. 자, 시간 지연은 조금 전에 여기서 얘기했을 때 요게 이제 핵심이라고 했죠. 그죠? 시간 간격이 1초 사이 간격이 팽창을 해서 누군가 보면은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이건데, 자, 여기에서는 뭘 구별을 잘 해야 되냐면 고유 물리량을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시간 지연, 시간 팽창.
자, 이건 뭐에서 나왔냐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빛을 이용해서 빛이 이쪽에서 출발하면 이 천장에 빛이 반사돼 가지고 재영이 언제 왔어? 방금 전에. 방금? 갑자기 왜 늦게 왔어? 학교 활동 때문에 지금 나온 것 같아요. 자, 빛을 이렇게 쏴서 쭉 올라갔다가 천장에 닿고 반사돼서 내려온 거. 요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요걸 보통 뭐라고 부르냐면, 빛시계라고 불러요. 빛시계. 알겠어요? 이 빛의 속도를 알고 거리를 알면 시간을 측정할 수 있다는 개념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놓은 건데, 자, 얘가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운동을 합니다. V의 속도로. 그죠? 그러면 여기 이 지점에서 출발한 빛이 여기 닿았다가 여기 되돌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빛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자, 빛의 속도는 일정한데, 그죠? 빛이 간 경로가 어떻게 된 겁니까? 길어진 거죠. 그죠? 근데 요 안에 들어있는 사람, 요 안에 든 사람, 자, 이 사람을 A라고 해볼게. 밖에서 보는 사람 B라고 해볼게. 자, 정지관성계하고 정지관성계일 때는 시간이 똑같죠. 그죠? 그런데 정지관성계고 요 운동관성계라고 하면 요 안에 든 사람은 어떻게 본다? 이렇게 본다. 자기 시간을. 그러나 밖에 있는 얘는 이렇게 보지 않고 어떻게 본다? 빛이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여. 그죠? 그래서 간 경로가 길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어떻게 흐른다고 보는 겁니까? 얘를 보면. B가 A를 보면. B가 A를 보면 A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간다고 느끼는 거예요? 느리게 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죠? 자기 시계는 이렇게 보이는 거야. 삥. 그죠? 근데 얘 시계를 봤더니 뿅 이렇게 굉장히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느리게 가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자, A, B를 맞춰 드릴게요. B의 시간은 똑딱으로 갑니다. 똑딱. 그죠? 이게 B가 자기 시간을 봤을 때입니다. 정지해 있을 때니까. 근데 A는 실제로 이렇게 움직일 때의 시간이니까 어떻게? 똑딱 이렇게 간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A 시간이 길어 보인다는 거죠? B가 봤을 때. A는 어떻게 보입니까? 자기 시간이 똑딱으로 보여요. 알겠습니까? A는 자기 시간이 똑딱 이렇게 보이는데 B가 A를 봤을 때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게 더 빨라진다라고 하면 이게 이렇게도 갈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시간 팽창이 일어나면서 B가 A를 봤을 때 자기는 2초가 지났는데 A는 1초밖에 안 지났네. 이렇게 느리게 간다라는 지연 현상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자, 고유 시간은 뭐가 고유 시간이 될까? 여기에서 누가 본 시간이 고유 시간일까?
고유 시간의 의미가 뭘까요? 고유 시간. 여기에서는 고유 시간을 찾아야 되고, 여기에서는 고유 길이를 찾아야 되겠죠? 고유 시기의 시간이라는 건 뭡니까? 물체 속도와 관계없이, 일정 시간. 그렇죠? 없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B가 A를 본 시간은 어떻습니까? 운동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B가 A를 본 시간. 있죠? 맞나요? 자, B가 A를 본 시간은 관계가 있습니다. B의 시간은 관계가 없죠. A의 시간 관계 있어요, 없어요? 저는 관계 없잖아요. 관계 없죠. 요게 이제 학생들이 여기에서 헷갈려요. 자, 누구의 시간이냐 하면 B의 시간 이렇게 하면은 고유 시간일까 아닐까? B의 시간. 잘 봐. B의 시간은 고유 시간일까 아닐까? 고유. 고유. 그럼 A의 시간은 고유. 그럼 뭐가 달라지는 건데? B에서 A. 그렇지. B가 A를 보는 시간. 그게 달라지는 겁니다. B의 시간과 A의 시간은 사실 같아요. 왜? 제 뒤에도 정지했을 때 시간이고, 자기 시간도, 정지했을 때 시간인데. 그죠? 그래서 B가 A를 봤을 때 시간인데,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B가 본 A의 시간 이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요게 이제 헷갈리는 개념이에요. 헷갈리는 개념. B의 시간 아닌가? A 시간 아닌가? A랑 B가 다르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 시기에 볼 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응? 재영이가 엄청 빨리 오든 말든 내가 내 시계 보면 상관없다는 거죠. 그죠? 근데 내가 누군가의 시간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나. 그죠? 그러면 이거는 A가 본 B의 시간. 이거는 뭘까요? 이건 고유 시간 돼야 안 돼? 이건 뭐예요? A가 본 B의 시간. 지금 고유 시간 아니야? 이거 못 잡으면 여기도 헷갈려. 또 반대로 고유 시간 아닌 것 같은데. 얘랑 똑같은 거야. 무슨 말이냐면 얘도 B시계를 하나 갖고 있다고 그냥 쳐볼게. 그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쳐볼게. 그럼 A가 B를 보면은 얘가 이런 현상을 가지고 이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상대적이란 얘기예요. 상대적이라. B가 A를 봐도 A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이고 A가 B를 봐도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인다. 여기에서 어떤 현상이 나왔냐면 쌍둥이 역설 관계가 나왔어요. 쌍둥이 역설. 쌍둥이 역설이 뭡니까? 쌍둥이 그 우주로 빛의 속도로 밀고 간 다음에. 그치. A, B가 아주 빠른 속도로 뿅 갔다가 뿅 왔어. B가. 그러면 A 입장에서는 누구의 시간이 느리게 갔다?
B의 시간이 느리게 갔다. 그러니까 A가 늙었죠. A가 볼 때는. 그 다음 B 입장에서 B가 이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A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오는 거랑 마찬가지야. 그죠? 그래서 A가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기가 늙은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A도 B를 보면 나보다 젊네? B도 A를 보면 나보다 젊은데? 이런 현상이 생긴다는 거죠. 그죠? 그럼 그 의미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걸 쌍둥이 패러독스라고 하는 그 역설 문제인데, 이건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가면 둘 중에 실제로 더 늙은 사람이 있어요. 지구에 있는 누가 실제로 더 늙는다? A의 지구에 남는 사람이 더 늙게 돼요. 왜냐면 얘는 갔다가 오면서 여기에서 가속 운동을 하거든. 가속 운동을 하면은 중력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중력이 커지면 시간이 느리게 가거든, 실제로. 그게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 잘 봐라. A의 시간이나 B의 시간, 이거는 얘네들 운동하고 관계없죠? 그죠? 그러면 여기 B시계가 여기 갔다가 한번 오는 거, 이거를 A의 시계 또는 B의 시계라고 하면 되잖아. 그죠? 이게 뭐가 된다? 고유 시간이 되는 거야. 근데 B가 A를 봤다, A가 B를 봤다 이러면 이 시간들이 변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지? 이게 시간 팽창의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이제 시간 팽창은, 자, 우리 감마 인자가 아까 어떤 값을 가진다고 했어요? 1 마이너스 C분의 V의 제곱분의 1 이거였죠? 그죠? 얘가 점점점 빨라져도 항상 이거는 얼마의 범위에 있어요? 감마는. 감마는 얼마의 범위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얘가 0이면, 속도가 0이면, 또는 아주 작으면 이게 0이 되죠? 그러니까 1에서 1이 되죠? 그 다음에 이게 아주 빨라져서 C에 가까워졌다 라고 하면 요 분모값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0에 가까워지죠? 그러면 0은 아니니까 전체 값은 무한대로 가는 거죠. 무한대. 그죠? 그러면 이 값을 곱한다라는 것은 항상 커진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 팽창하면 내가 알고자 하는 시간하고 고유 시간이 있으면 고유 시간에다가 뭘 곱한대요? 감마를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기억하기 쉽죠? 그죠? 맞니? 그러면 길이 수축은 L이 있고 L0가 있으면 감마분의 1을 곱해주면 수축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 개념만 알면 고유 값만 찾을 줄 안다라고 하면 끝나는 거야. 이쪽은 오히려 개념만 이해가 됐으면. 그런데 요거는 쉽지가 않다는 거죠. 경우가 여러 가지 형태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요거 마무리 살짝 하고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하고, 그 다음부터 다른 문제로 넘어가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부분적으로 이제, 수업 조금 더 내용 수업 필요한 사람들 내용 수업 조금 더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합시다. 오케이?